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은 용해도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것, 즉 문제풀이 스킬의 DLC 강좌입니다. 그래서 추가 컨텐츠 강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용해도 문제를 푸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해 보거나 접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선생님 설명 드릴 건데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러한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용해, 용질, 용매, 용해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쉬운 문제가 되는데 그것들이 아직도 잘 이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밥하고 밥통으로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그냥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밥통이 이만큼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에 밥이 얼만큼 찼느냐, 그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요겁니다. 이 용질이라는 게 녹는 놈이고요. 소금. 그 다음에 용매라는 게 녹이는 놈입니다. 물이 되겠죠. 그래서 섞여서 둘 다 합친 거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게 소금물이 되겠죠. 이러한 과정, 일련의 요 과정을 우리가 용해 과정이라고 해요. 이러한 용해도 문제는, 그래서 용해도는 뭐냐면 그 녹는 과정, 이 녹는 것들이 얼마 정도로 되느냐, 용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중요한데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벌써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소금의 그램수를 어떻게 나타낸다? 그렇죠. 요겁니다.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표로 주어져요.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표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주어질 수도 있고, 표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의 온도가 20도일 때는 어떻게 소금이 40, 최대 40까지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40보다 적게는 녹을 수 있지만, 최대치가 4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표로 주어지면 20도일 때 용해도는 40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의 온도가 38도일 때는 소금이 80까지 녹는데요. 그러면 38도일 때 80. 이건 여러분 그냥 임의로 주어진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막 80 들어가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의 온도가 53도일 때는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다. 그래서 120까지 녹을 수 있고요. 53도일 때는 120. 60도일 때는 160까지 녹아 들어간다. 60도일 때는 160까지 녹아든다. 이렇게 이게 그래프나 표나 같은 겁니다. 어떻게 주어지는지 간에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소금에, 자, 물에다가 소금 녹이면 소금물이 된다. 이 과정을 갖다가 선생님 뭘로? 밥통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밥의 그램수. 이게 바로 용해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칭시킬 거냐면 밥량 있죠, 밥. 이 밥을 용질, 즉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빈 밥통을 용매로 생각할 거예요. 이게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찬 밥통을 용액이라고 할 겁니다. 그 밥통 속에 밥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래프와 표는 뭐냐면 밥통에 최대로 들어간 꽉꽉 그 밥통 사이즈에 최대로 꾹꾹 눌러 들어간 밥의 양이에요. 그게 용해도예요. 아시겠죠? 20 크기의 밥통에는 최대 밥이 40 들어간다. 38 사이즈의 밥통에는 밥이 80 들어간다. 53 사이즈의 밥통,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면 클수록 밥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최대로 꾹꾹 눌러 담는 게 120이라는 얘기고요. 자, 60짜리 밥통에는 물론 10을 넣을 수 있고 20 넣을 수 있고 30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널널하죠. 아직도 이만큼을 더 밥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40도 넣을 수 있고 하다가 얼마까지? 최대 160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때 꽉 찼을 때 어떻게 된다? 그거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겁니다. 최대치로 밥이 들어갔냐. 됐죠? 이걸 표로 나타낸 거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밥통의 크기를 온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밥통의 크기가 크다. 즉 밥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진다. 소금을 녹일 수 있는 물에 어떻게 된다?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고체 물질의, 고체 용질의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밥통이 커진다. 기체 같은 경우는 반대죠. 근데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는 기체의 용해도는 절대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온도에 반비례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그래프 이런 형태는 나와도 이런 수치를 대입하는 문제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밥통 질량의 기준이 100g이라는 거, 요 질량을 바꾸는 요거 장난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용매 100g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20 사이즈짜리 밥통도 이 밥통 하나의 질량은 얼마? 100g. 38짜리의 크기의 밥통도 질량은 100g이에요.
선생님, 요게 사이즈가 커지면 밥통의 질량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질량은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밥통을 이렇게 20짜리 밥통을 이만큼 철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38짜리 밥통은 크기가 더 커지죠. 근데 이거를 더 얇게 펴서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는 철의 양은 100g으로 똑같은 겁니다.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럼 53짜리 밥통도 어떻게 된다? 질량은 똑같이 100g. 즉, 더 얇게 펴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여긴 두껍게 만들었고, 20짜리는 60짜리 용량이 커진 밥통의 질량도 어떻게 되냐? 어떻게? 그렇죠. 100g이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밥통의 사이즈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커지고 온도가 작아질수록 사이즈는 작아져요. 하지만 질량은 어떻게 된다? 다 100g이에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불포화 밥통. 무슨 얘기냐면 밥통의 밥이 꽉 차지 않고 덜 찬 상태. 이걸 불포화. 포화라는 게 뭐냐면 밥통의 밥이 꽉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포화 곡선이거든요, 이게. 이게 포화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밥들이 다 꽉 찬 상태만의 이게 최고점을 찍어가지고 곡선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 용해도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출량이란 건 뭐냐면 밥통에 밥이 안 들어가. 즉 밥통에 안 들어가고 넘치는 밥의 양을 우리가 석출량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밥통이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만큼, 최대 요만큼 80만큼 이제 담을 수 있는 80만큼 담을 수 있는 밥이 있는데 갑자기 밥통의 사이즈를 어떻게 40만큼 담을 수 있는 사이즈로 바꿔버리면 나머지 40만큼이 어떻게 된다? 못 당기겠죠? 그 밥들이 밥통에 못 들어가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석출량이에요. 아시겠죠? 소금으로 비유하면 소금물을 막 녹이다가 온도를 낮추면 얘가 최대로 녹아 있다가 더 이상 내가 온도가 낮아지면 녹일 수 있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나머지 녹일 수 있는 자기가 오버가 된 것들은 다 토해내요. 토해내는 게 소금물에서 바닥에 깔아앉죠. 이거 우리가 석출됐다는 양이라고 이제 석출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밥통에 안 들어가 넘치는 밥이야. 그러니까 이게 석출량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석출이 되려면 뭘 한다? 원래 꽉 차 있거나 어떻든 어느 정도 들어있는 양의 밥통을 다 어떻게? 그렇죠. 줄이는 거예요. 갑자기 밥이 잘 들어있었는데 밥통 사이즈를 줄여버리면 그 밥통 줄여진 사이즈보다 넘쳐나는 양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석출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뺄셈 문제입니다. 뺄셈 문제. 아시겠죠?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밥통 기준으로 한다는 거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용해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고 난 다음에 3학년에 올라가죠.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게 나와요. 이 포화 수증기량으로 해가지고 응결되는 수증기의 뭐 양을 구한다든가 이슬점을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 있는 용해도가 그램으로 따지고 수증기량 그램으로 따지고 여기 온도 나오죠? 그쵸? 이게 여러분 완전히 얘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표로 나올 수 있고요. 똑같은 양인데 이거 할 때 어려워했다가 열심히 해서 잘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또 어려워하고 또 이걸 갖다가 못해요. 이거랑 이거랑 완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이 뒷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조금 문제풀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3학년 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질, 아까 용질 대신에 뭐였죠? 밥량이었죠. 그걸 그냥 수증기량으로만 바꾼 거고 그때 우리 요 용해도에서는 소금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용매는 뭐였어요? 물이죠? 물. 근데 물 대신에 이게 뭘로? 공기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공기의 양이 밥통의 크기입니다. 즉 여기서는 물에 소금 같은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공기 중에 물 대신 공기 중에 뭐가? 수증기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도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아까 못 담는 그 밥이 나오는 것처럼 못 담는 그 수증기들이 나오거든요. 걔네들을 뭐라 하냐면 응결이라고요. 이 응결된 양이 뭐로 나오냐? 공기 중에 수증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증기가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만약에 공기들을 다 못 담으면 토해내요. 토해낸 게 어떻게 해? 밑으로 떨어지죠. 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상에서 날씨와 뭐 일기 여기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100%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선 이렇게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53도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A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말이 어렵죠?
그쵸? 자, 여기 뭐가 녹아 들어가는지는 이제 A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문제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용해도는 뭐의 용해도냐면 녹아 있는 A입니다. 그러면 53도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A의 질량인데 이거를 우리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식 표현으로 53 사이즈 크기의 밥통에 최대로 들어가는 밥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53 사이즈 밥통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밥량, 그게 얼마죠? 밥이 120g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20g입니다. 자, 표로 한번 볼게요. 53 사이즈에는 최대 얼만큼 들어갈 수 있다? 120g. 밥이 120g. 즉 A가 얼만큼? 최대 120g. 최대로 녹을 수 있는 A의 질량. 똑같은 말을 바꿔볼게요. 자, 문제 이렇게 안 내고 53도 물에 A의 용해도는 얼마냐? A의 용해도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용해도가 뭐라고요? 최대로 꽉꽉 밥통에 최대로 들어가 있어요. 53 사이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A의 질량이 120이 정답이에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용어가 얘네들 과학자들이 좀 잘난 척을 해야 되니까 멋있는 말을 쓰거든요. 선생님처럼 밥통에 밥이 들어가는 거 하면 다 맞춘단 말이야. 이걸 누가 몰라. 원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거 이상의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나만 알아야 되는데 나같이 똑똑한 놈들이 과학하는 건데 니들도 과학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1번 클리어 됐죠?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0도씨 포화용액의 온도를 53도로 올릴 때 포화용액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말 어렵죠? 그쵸? 근데 이걸 우리식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밥이 포화용액이라는 거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A가. 밥이 꽉 차 있는 20 크기의 밥통을 53 크기로 늘렸을 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밥통의 사이즈가 53 크기로 늘렸으니까 밥을 더 넣을 수 있겠죠? 이 밥통을 가득 채우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밥을 넣으면 돼요. 근데 얼만큼 더 넣을 거냐 이거죠. 자, 그럼 봐봐요. 20 사이즈일 때는 최대로 40. 밥이 꽉 차 있는 20 크기 밥통에서는 얼마? 40이 들어가 있어요. 20에서는 4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53 크기로 늘렸대요. 53에는 얼마? 120이 들어가요. 120이 들어가요. 그쵸? 그럼 53에서 얼마? 120이 들어가는데 40짜리 밥은 그대로 있는데 통만 지금 120으로 늘렸으니까 얘를 채우려면 밥을 얼만큼 추가하면 된다? 120에서 40 빼는 얼마? 80을 추가해주면 된다. 80g, A를 80g 더 녹인다. 이러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진짜 우습죠, 여러분들. 밥통하고 밥으로 얘기하니까 진짜 우습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80도씨 물에 A를 200g을 녹였더니 30g이 녹지 않고 가라앉았다. 80도씨의 A의 용해도는? 자, 말이 어렵죠? 이때는 어떻게? 다시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 80 크기 밥통에 밥을 200 넣었더니, 자,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30이 들어가지 않았다. 30이 녹지 않고 가라앉았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봐봐요. 아니, 200 넣었는데 30이 안 들어갔으면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야? 170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80도씨 A의 용해도는? 말이 어렵죠? 80 크기 밥통에 최대로 밥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물어본 거예요. 얼마? 170g이 정답이에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게 이제 80도씨 A의 용해도는 딱 이렇게 물어보기가 어렵지만 80도씨 A의 용량은, A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은, 그러니까 어떻게? 200 넣었는데 30이 남았으니까 170 들어갔다. 이게 정답입니다. 할만하죠? 좋아요. 자, 이제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래봤자 밥과 밥통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4번 풀어볼게요. A가 40g 녹아있는 38도씨의 물을 포화용액으로 만드는 방법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나오기 되게 좋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도 여러분 한번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뭘로? 우리 용어로 바꾸자고. 자, 38밥통에 밥이 40 들어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A가 40g 녹아있는 38도씨의 물을 포화용액으로 만드는 얘기는 뭐냐? 밥통을 가득 채우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38밥통이니까, 자, 38밥통에는 밥이 80까지 찰 수 있어요. 38밥통에는 밥이 80까지 찰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만큼 들어있다고? 40 들어있대요. 그럼 얼마? 40만큼을 더 추가해서 밥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A를 40g 더 용해시킨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 말고 봐봐요. 밥은 40이 들어있어서 이제 더 넣을 수 있는데 얘를 더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밥통을 줄여서 꽉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즉 밥통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얘가 40g이 들어요. 38 밥통에 40g의 밥이 이제 그래프로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 표현할게요. 이 문제를 그대로 하면 38도씨의 요 물에다가 A가 40g 들어있다. 지금 요 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여기 요 부분이 찍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만큼 40g을 더 추가해서 얘를 밥통을 꽉 채우는 방법이 있고 포화 용액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40g은 그대로 맞추고 어떻게 되냐? 밥솥의 사이즈, 밥통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얼마로 줄이면 된다? 40일 때 꽉 차는 녀석이 20도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20도로 낮춘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20도씨로 온도를 낮춘다.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 문제인데 말장난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를 얼마를 낮추냐 그러면 온도를 얼마? 18도를 낮춘다. 그래서 20도로 하면은 요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38도하고 20도의 차이니까 얼마만큼 온도를 낮춰줘야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18도를 낮춰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은 실제로 밥을 더 넣던가 아니면 뭐 밥통의 사이즈를 줄여라. 어떻든 간에 꽉 채우려면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안 어렵죠? 좋아요. 자,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입니다. 그래 봤자입니다. 자, 60도의 포화용액의 온도를 여기까지 하고 38도로 낮췄을 때 석출되는 A의 양. 자,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밥이 가득 찬 포화용액이니까 60 크기의 밥통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0 크기의 밥통에 밥이 꽉 차 있으니까 밥은 현재 얼마 들어있다? 160 들어있다. 얼마 들어있다? 160 들어있다. 그거를 38 크기로 줄였대요. 38 사이즈로 줄였을 때 밥은 최대 얼마 들어간다? 80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80 들어간다. 그러면 160이 들어있는데 80밖에 사이즈를 줄여서 80만 들어가게 만들어 놨으니 얼마를 토해내야 됩니다? 이 차이인 80g이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A에 150g이 녹아있는 60도씨 용액의 온도를 53도씨로 낮췄을 때 A의 석출량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요것도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밥이 150만큼 들어있는 60밥통. 그쵸? 이게 관계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60 사이즈의 밥통인데 밥이 얼마 들어있냐면 150이 들어있대. 여기 요 점입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얘를 53 사이즈로 줄였대요, 문제에서. 그럼 53 사이즈는 최대 얼마 들어간다? 120 들어가요. 그럼 지금 현재 150 들어있는데 120밖에 못 들어버는 밥통으로 줄여놨으니 그 차이인 30만큼 어떻게 된다? 토해낸다. 담지 못하는 밥의 양이 30이다. 석출된 A의 양이 30이다. 이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표로 한번 풀어보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관계가 없냐면 아까 위 문제는 60도씨 포화용액이니까 60도씨에서 최대 160 들어갔다는 게 주어졌지만 이 문제에서는 60도씨인데 포화용액이 아니고 150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이게 60도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50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밥통이 얼마 사이즈인지 몰라도 관계없다니까요. 이게 무슨 200 사이즈건 300 사이즈라도 얘는 어쨌든 150 들어있어요. 밥량이. 그런데 53 사이즈로 줄였을 때는 53 사이즈는 120밖에 못 담거든요. 그러면 튀어나온 양은 얼마? 무조건 150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30을 토해낸다 그 얘기예요. 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150 들어간 거 없는데 온도에 표시 안 돼 있는데 이렇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사이즈가 얼마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밥이 150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이즈를 마침 얼마? 53으로 줄이면 120밖에 못 넣으니까 그럼 30 토해낸다 이 얘기예요. 30. 그래서 이게 밥통의 사이즈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가 들어있는지가 직접 주어진 경우 얘는 얼마가 들어있는지가 직접 주어지지 않았는 대신에 60도씨의 밥통을 주고 걔가 포화됐다는 걸로 얘가 160 들어있다. 얘가 160 들어있다는 밥이 현재 160 들어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해도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옵니다. 말은 뭐냐면 밥량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포와 용액의 질량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때는 자 무슨 얘기냐면 포와 용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질하고 그 다음에 녹이는 용매 걔네들을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문제를 자 20도씨 포화 용액의 질량은 요거를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포화 용액이니까 밥이 가득 찬 이식 크기의 밥통. 그쵸? 여기에 중요한 건 밥 플러스 밥통의 밥과 밥통의 질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낚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용액의 질량을 물어보면 밥의 질량뿐만 아니라 뭐 밥통의 질량도 추가해야 된다. 근데 그 밥통의 질량은 기준은 뭐라고? 100g이다. 밥통 하나는. 아시겠죠? 봐봐요. 밥이 가득 찬 이식 크기. 이식 크기에 밥이 가득 찼으니까 밥이 40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다 표시할게요. 밥 얼마? 40. 밥통은 얼마? 100. 그럼 두 개 합친 질량, 용액의 질량은 얼마? 140g.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에서 볼게요. 20도씨의 포화용액이니까 20도씨의 포화용액 밥 얼마? 40. 그 다음에 밥통은 얼마? 100. 38에도 100. 53도 밥통은 100. 60도 밥통은 100입니다. 되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포화 용액의 질량이 180일 때 이 용액의 온도를 물어봐요.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못 봤을 겁니다. 요게 3학년 문제에 이슬점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선생님이 출제한 거거든요. 어렵게 내면 이렇게도 낼 수 있다는 거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풀어보면 역시 뭘로? 우리말로 바꿔보자고. 포화 용액의 질량이 180이래. 밥이 가득 찬 밥과 밥통의 질량이 180이래요. 그러면 밥통의 질량은 얼마?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밥이 얼마? 80이란 얘기인데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꾸로 80이 꽉 차 있는 애를 찾아보세요. 몇 사이즈 밥통이라고? 38짜리 밥통이에요. 그래서 밥통의 크기는 물어본 거예요. 밥통의 온도는. 아시겠죠? 얼마? 이게 바로 80도다. 이게 이제 80도입니다. 요게 80이니까 80이 꽉 차 있는 거 얼마? 38도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밥통이 100이고 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둘이 합친 게 180이니까 밥량은 80이죠. 근데 이게 꽉 채운 밥통이래요. 80을 꽉 채운 거 38이다. 그래서 온도는 38. 되겠죠. 예, 요거는 아마 대한민국 선생님이 처음으로 낸 문제인데 문제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내봤습니다. 자, 광수쌤의 변태 문제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260g 포화용액의 온도를 낮췄을 때 A의 석출량이 120g이라면 포화용액의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는 되게 이게 뭐 이렇게 어렵냐고 하는데 이거 밥과 밥통으로 하면은 다 풀 수 있어요. 봐봐요. 지금 260의 포화용액의 온도를 낮췄대요. 그럼 봐봐요. 밥이 가득 찬 밥 플러스 밥통의 질량이 160이라는 얘기니까 그때 밥이 꽉 차 있는 포화용액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중에서 물의 양, 즉 밥통의 질량은 100이기 때문에 밥량은 160이에요. 되겠어요? 자, 밥량은 160입니다. 그런데 이게 밥이 꽉 차 있는 거래요. 그럼 160이 꽉 차 있는 거 딱 찾아보면 처음 이 용액의 온도는 얼마? 60도라는 거. 160에 밥이 꽉 차 있는 거는 60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0도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낮췄어요. 160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이즈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낮췄더니 밥통의 사이즈를 이제 줄였더니 어떻게? 120g을 못 담았다. 즉 40g만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40g 대 꽉 차는 그 밥통의 사이즈는 얼마? 40g에 꽉 차는 밥통의 사이즈는 20이에요. 40g이 꽉 차는 밥통의 사이즈는 20. 그래서 이 밥통의 크기는 물어봤는데 밥통의 온도는 얼마? 20도씨.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중3에 올라가서 이슬점의 온도를 구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 20도를 구하는 거. 이거에서 단하가 떨어져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뒤에 요 이슬점 구하는 것도 밥통과 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이거야말로 흔히 나오는 변태적인 문제인데, 용매가 100g이 아닌 경우입니다. 즉, 밥통이 한 개가 아닌 경우, 밥통이 2개, 3개, 4개이거나, 아니면 밥통이 절반이거나, 3분의 1개이거나,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0도씨 포화용액 420g에 녹아있는 A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이제 요거 밥통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20도씨 포화용액의 질량은 우리가 알아요. 뭐냐면 20도일 때 40이 들어가거든요. 즉 A는 40 녹아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물이 얼마? 밥통이 1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140이 돼야 되거든요. 140이 돼야 되는데 420이래요.
그쵸? 여기 보면 20도씨니까 40. 근데 여기 물이 100이니까 140이 돼야 되는데 420. 즉 뭐예요? 3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3배가 많다는 얘기는 뭐다? 얘도 3배가 많고 얘도 3배가 많다는 얘기. 즉 하나에 140이 들어있는 것들이 이게 3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 140, 140, 140 이거 다 합쳐서 그래가지고 42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A의 질량은 40의 3배인 얼마? 120g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밥 40을 채운 20밥통, 그쵸? 그럼 40을 채웠고, 요 20밥통은 얼마가 되냐면, 요게 이제 질량이 100이니까 140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400이니까 3배가 될 거다. 그때 들어있는 밥량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봐봐요. 40에서 140에서 3배가 많다. 그러니까 밥그릇이 3개, 밥통이 3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의 양은 얼마? 100짜리가 3배죠. 즉 여기서 420 중에서 물만 300이니까 300을 빼주면 A의 질량은 얼마? 120. 아까는 이 40짜리가 들어간 거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3배를 해줘서 120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물의 양이 100이란 거 아니까 그걸 3배 해주면 물은 300일 거다. 420 중에서 물은 300일 거다. 그걸 빼주면 120이다. 뭐 어떻게 하든 똑같아요. 되겠죠? 좋아요. 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53도씨 포화용액 110g에 녹아있는 A의 질량입니다. 자, 이것도 봐봐요. 53도씨 포화용액에 대한 질량은 우리가 알아요. 53도일 때는 얘가 120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용액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 쓰겠습니다. 지금 A는 얼마가 들어있냐면 120도 있고, 그 다음에 밥통 하나는 100이어서 토탈 220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110g이래요. 이건 뭐예요? 절반이라는 얘기죠. 곱하기 절반. 곱하기 2분의 1. 즉, 온전히 밥통 하나에는 얘네들 합치면 얼마? 220이 돼야 되는데, 이거의 절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럼 이거의 절반이면 얘도 절반인 얼마? 60. 얘도 절반인 얼마? 50. 그래서 60과 50을 합치면 얼마? 110이 되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 있는 A의 질량이니까 60을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20에서 2분의 1을 곱해서 60을 해도 되고, 아니면 봐봐요. 지금 110이 들어있는데, 110g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물의 양이 얼마란 얘기예요? 절반이니까 100이 아니고 50이죠. 그거 빼주면 얼마? 110에서 50 빼주면 60. 어떻게 풀어도 정답이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53도씨 물 200g에 물이 몇 g이래요? 여기서 밥통은 2개짜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를 200g에 녹인 용액의 온도를 20도로 낮췄을 때 석출된 A의 양. 어렵게 만들려고 정말 발악을 했습니다. 그쵸? 어떻든 간에, 자, 봐봐요. 물 200g이니까 2통짜리인데 53도이기 때문에 한 통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120씩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토탈 얘네들 합치면 240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물 2통에 어떻든 간에 240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0g이 녹아 있대요. 그쵸? 200g. 그렇다면 여기에 100 녹아 있고 여기에도 100 녹아 있다는 거니까 얘네들은 아직 포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20씩을 더 넣을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됐죠? 그쵸?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200 녹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걔를 20도로 낮추면 얘는 40만큼만 어떻게?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물 2통이니까 40이 아니고 2배 주면 얼마? 80만큼 녹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 녹아 들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80을 빼주니까 얼마가 석출되냐면 80만 되니까 얼마? 120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석출되는 양은 120이에요. 아니면 요거 선생님이 이렇게 2개로 나타내는 거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그림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120씩 녹아 들어갈 수 있는데 100 녹아 들어있고 100 녹아 들어있었죠. 그래서 200 녹아 들어있는데 얘를 20 사이즈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40 녹아 들어가고 여기서 40밖에 못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 60 토해내고 여기서도 60 토해내요. 그래서 토해내는 양의 토탈은 얼마? 120이 석출된다 그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밥통 사이즈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5상 크기의 밥통 2개. 이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200이 5상 크기의 밥통에서는 120, 하나에 120인데 여기에 2개라고 했으니까 240이 들어가는데 200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200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200이 들어있는데 20 크기의 밥통,
두 개 나눠 담을 때 남는 밥은 했는데 20크기의 밥통은 하나당 40이니까 총 80을 녹여 들어갈 수 있다. 80을 담을 수 있다. 되겠죠? 그런데 지금 200이 담겨 있으니까 80에서 200을 뺀 얼마? 120은 못 담는다. 이게 석출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이 12문제 유형을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 잘 정리해 두면 특히 처음에는 괜찮아요. 밥과 밥통으로 바꾸는 연습을 몇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요 기세를 몰아가지고 3학년 가면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막 헤매는 것 중에 하나가 포화수증기량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용해도 곡선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마찬가지로 밥과 밥통으로 바꿔서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3학년 돼서 완전히 기쁠 겁니다. 자,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포화 수증기, 지금 그 포화 수증기량인데요. 뭐만 바뀌냐면요. 우리가 용질, 녹아 들어가는 놈이 수증기가 녹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녹이는 놈이 우리는 물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금이었고, 그 다음에 용매가 이제 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공기로 바뀌어요.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싸고 있는 공기 안에 수증기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온도가 낮추어지게 되면 얘가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못하고 튀어나온 놈들 있잖아요. 그쵸? 그걸 우리가 석출된다고 했죠. 이제 이 수증기도 이제 공기 안에 수증기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용량이 줄어들어요. 얘를 녹일 수 있는,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수증기를 토해냅니다. 그걸 우리가 응결이라고 해요. 이 응결된 것이 토해내면 뭐가 되냐면 수증기가 토해내면 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우량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지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이 있는데 날씨가 안 좋아지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면 원래 수증기가 이만큼 있었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 온도에서의 지금 공기는 수증기를 10밖에 못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25를 갖고 있었던 애가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15만큼이 오버됐거든요. 그 15만큼이 비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단 말이에요. 뭘로 바꾸면 되냐면 똑같이 선생님이 이거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적용을 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겁니다. 밤량을 우리 여기서 용해도는 우리가 여기 소금이었고 문제에서는 A였잖아요. 녹이는 놈. 이게 수증기량으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빈 밥통의 크기 있죠. 밥통의 사이즈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커지면 담을 수 있는 밥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증기량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요.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수증기량, 담을 수 있는 밥량이 줄어드는 거. 완벽하게 똑같아요. 됐죠? 뭐만 바뀐 거예요? 녹아 들어간 놈하고 녹이는 놈. 요게 이제 공기가 수증기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밥이 꽉 찬 밥통의 크기. 요게 온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밥이 꽉 찼을 때 그 밥통의 크기. 그때 밥이 꽉 찬 거 대신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비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슬이 만들어지는 온도. 그걸 우리가 이슬점. 온도고 이게 점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녹는 점, 끓는 점 온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온도. 즉 밥통에 밥이 꽉 차는 그때 온도가 이슬점이에요. 요게 여러분들이 쥐약이에요. 요게 선생님이 응용한 게 아까 변태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아까 그 문제에서 여기 선생님이 두 문제 냈을 때 밥통의 크기를 물어보는 용액의 온도를 물어보는 게 있었죠. 나중 온도, 처음 온도. 요게 바로 뭐냐면 이슬점 문제입니다. 즉 얘가 포화될 때의 그때 온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요거고. 그 다음에 현재 밥통에 밥이 들어있는 퍼센트 상대 습도라는 걸 구하는데 이것도 쉬워요. 지금 봐봐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한번 구해보게 되면 요걸로 해볼게요. 38밥통에 80이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20밖에 안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80 용량인데 20밖에 안 들어있어. 그걸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4분의 1이니까 25% 차있다 그 얘기거든요. 자, 38밥통에 만약에 80이 들어있다. 그럼 80에다가 80 곱하기 100은 얼마? 100% 꽉 차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습도예요. 실질적으로 요 해당하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큼 채워져 있는지. 그래서 현재 밥통에 밥이 들어있는 퍼센트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공기의 이슬점을 알면 현재 수증기량을 안다. 요게 최악의 이제 쥐약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봐봐요. 밥이 꽉 찬 밥통의 크기를 알면 현재 들어있는 밥량을 안다. 이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봐봐요. 현재 공기의 이슬점이 예를 들어 10도라 그러면 이슬점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이슬이 만들어지는 온도기 때문에 요게 보면 요게 지금 수증기량이 뭐 한 7.5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어렵죠? 근데 요거를 밥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똑같습니다. 아까 요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밥이 꽉 찬 밥통의 크기. 현재 밥통이 꽉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밥통의 온도가 38도다. 그러면 현재 지금 꽉 차 있는 밥의 양은 얼마? 80이란 얘기예요. 자, 현재 밥이 꽉 차 있어. 그런데 현재 온도가 그러니까 이슬점의 온도가 53도야 라고 한다면 원래 여기서 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현재 차 있는 밥의 양은 얼마? 수증기량은 얼마? 120. 이렇게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점이 25도다 그러면은 이슬점의 최대, 얘가 지금 꽉 차 있는 양이 지금 현재 수증기량 20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요것들을 다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금방 끝나니까 한번 볼게요. 자,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3학년 내용입니다. 자,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는, 현재 수증기량이란 건 뭐라고? 밥이 가장 많은 거. 그냥 이거는 밥통 사이즈 생각하지 말고 밥의 양을 보는 거예요. A밥은 요만큼. 그렇죠? 한 5 정도 되나요? B밥은 14.7. D밥은 뭐 한 5. E밥은 뭐 한 9. 자, C밥이 어떻게 돼요? 한 20 정도 되겠죠? 그래서 밥이 제일 많은 거는 뭐다? C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했을 때 밥통을 채웠을 때, 그러니까 밥통이 꽉 찼을 때 그때 밥통 사이즈가 가장 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이게 쥐약이라고 했죠. 바로 이슬점이라는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밥통이 꽉 채워졌을 때 그때 밥통이 크기가 가장 큰 거. 자, A를 채우잖아요. A는 요만큼 지금 지금 쉽게 말하면 수증기량을 갖고 있는데 밥이 이만큼 차 있어요. 얘를 꽉 채우려면 밥통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된다? 요 사이즈가 돼야 돼요. D는 쭉 가다가도 여기서 안 돼요. 더 내려가서 이쯤 돼야 밥통 사이즈가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밥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대로 두고 밥통 사이즈만 줘서 꽉 채우려면 밥통 사이즈가 요만큼이 돼야 돼요. B는 꽉 차 있죠. 즉 그래서 밥통 사이즈가 얼마? 그대로 20이에요. 자, 봐봐요. 수증기량이 많은 요 녀석 C, 얘는 요만큼만 많기 때문에 요만큼만 사이즈 줄여주면 바로 밥통이 꽉 차는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 때문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요. 현재 밥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즉 밥량이 아니라 이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이런 말이 이제 문제풀이에 나오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무조건 밥이 많으면 밥통을 조금만 줄여주면 되기 때문에 봐봐요. 자, 다시 한번 요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밥이 많고요. 하나는 밥이 적어요. 그럼 똑같이 온도를 낮춰서 얘를 꽉 채우려고 하면은 밥이 적은 놈은 온도를 많이 낮춰야 돼요. 이만큼이나 낮춰야 돼요. 하지만 밥이 많이 들어있는 놈은 요만큼만 낮추면 되죠. 밥이 적은 놈은 많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요. 밥이 많은 놈은 온도를 조금만 낮춰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얘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밥량이 많을수록 밥통을 조금만 줄여도 되기 때문에 이슬점은 높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려우면 넘어가도 좋아요. 이거 근데 여러분 3학년 돼서 또 찾아볼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밥량이 제일 많은 C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 자, 상대 습도가 많다는 얘기는 실제 밥통에 비해서 어떻게 밥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그거 찾아보면 되거든요. 퍼센트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숫자가 안 나와 있잖아요. 봐봐요. A는 얼마큼? 이만큼을 넣을 수 있는데 이만큼이나 차 있어요. B는요? 이만큼을 넣을 수 있는데 꽉 차 있죠. 얘가 100%예요. 얘가 최고죠. 뭐 B가. D는 이만큼이나 넣을 수 있는데 에게 요만큼 들어있어요. 이게 퍼센테이지 낮은 거고요. C는 이만큼, 그쵸? 이만큼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차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꽤 높은 편이겠죠? 근데 E는요 어떻게 되죠? 여기 27.1만큼, 이만큼이나 채울 수 있는데 에게 요만큼밖에 안 찼으니까 상대 습도는 낮을 겁니다. 어떻든 가장 높은 공기는 채울 수 있는 만큼 다 채운 100%인 B가 정답인 거죠. 되겠죠? 완전히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공기가 응결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라. 아까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에서 포화용액 만드는 방법 2가지 나왔죠? 이거랑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동일한 내용인데 봐봐요. 응결을 되기 위해서, 석출되기 위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공기를 갖다가 지금 얘는 여기서 이 지금 30이라는 밥통에서는 지금 이만큼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요만큼 담겨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포화시키려면 이만큼의 양, 즉 여기서 이만큼의 양의 수증기를 더 넣어주면 돼요. 값이 주어져 있으면 계산해서 넣어주면 돼요. 또는 밥은 그대로 두고 사이즈를 줄이면 돼요. 밥통의 사이즈를 줄여서 딱 꽉 차는 순간 그때 온도를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공기 온도를 이슬점, 이때 온도를 여기다 써주면 이슬점이 몇 도까지 낮춘다. 이러면 서술형 퍼펙트예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표는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를 나타낸다. 표로 주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온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밥통의 크기예요.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이 밥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단 이 공기의 이슬점은 13도라는 얘기예요. 이슬점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포화용액이 주어지면은 그 포화용액은 그 온도에 따른 포화용액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밥량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53도 포화용액 110g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읽어봐요. 53도 포화용액이면 53도 포화용액이라면 얼마? 밥이 120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문제 똑같네요. 그쵸? 20도씨, 위에 문제. 20도씨 포화용액, 20도씨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밥이 40 들어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포화용액으로 밥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즉 온도가 알려진 포화용액을 알려주면 밥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슬점은 포화됐을 때예요. 이슬점이 13도라는 거는 13도가 됐을 때 얘는 꽉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13도가 됐을 때 꽉 차. 여기는 그래프가 안 주어져 있는데 13도일 때 꽉 차는 거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요거에 13.7g이 어떻게 된다? 들어있다. 즉 이게 뭐냐면 현재 수증기가 13.7g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밥량이 13.7이 현재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요것도 사이즈가 달라지는 페이크 문제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 보면 1g/, 세제곱미터. 아시겠죠?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이게 20이니까 어떻게? 곱하기 20을 해주면 돼요. 얘를 10도씨로 냉각시킬 때 응결되는 물의 양. 실제 수증기량이 이슬점이 13이니까 얘는 실제 13.7g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10도로 떨어뜨리면 얘는 9.4밖에, 즉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현재 밥이 13.7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얘를 10짜리 밥통으로 줄여주게 되면 어떻게 9.4밖에 밥이 못 들어가요. 그럼 얘들 차이만큼이 어떻게 된다? 석출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응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에서는. 그러면 13.7에서 9.4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3, 그 다음에 4.3이 되죠. 그래서 4.3g이 정답이 되는 건데 문제는 20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얘는 그릇이 20개짜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20을 곱해주면 얼마? 86g이 정답입니다. 현재 기온이 16도라면
10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수증기 량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여러분 페이크 문제입니다. 현재 기온이 16도인데 16도에서 어떻게 채울 수 있는 양이 22.4라는 거지만 이 공기의 이슬점은 13.7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 13.7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밥량을 알면 밥통의 크기는 상관없다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 있었어요. 지금 밥통 두 개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 얼만큼 A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있다. 실제 밥량을 알고 있으면 밥통의 크기는 지금 관계가 없다. 그 얘기랑 앞에 또 있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 얘가 150g이 현재 지금 밥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밥통의 크기는 관계가 없다. 이게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래요. 지금 이슬점이 13도라는 건 이슬점을 통해서 현재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3.7g이 현재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밥통이 16일 때는 22.4를 더 넣을 수 있다는 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표로 보면 이래서 이 표 문제가 어려운 건데 이거를 자 선생님이 그래프 표현하면 이래요. 아까 그 문제를 그대로 선생님이 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현재 공기의 온도는 30도다. 이 왜 이래? 현재 공기 온도는 30도에 수증기가 이만큼 들어있다라고 돼 있는데 단 수증기의 이슬점은 얼마냐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온도를 이슬점이란 건 뭐냐면 밥통을 줄여가지고 온도를 줄여가지고 밥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밥량이 이 정도인데 밥통을 줄이다가 딱 줄이는 요 온도, 요 밥통 사이즈가 되면 밥이 꽉 차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이 문제에서는 13도예요. 그게 얼마? 13.7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요게 13도인데 그때 13.7이 들어간다. 요게 13.7이라는 게 주어진 거고 그렇다면 현재 수증기량은 다시 현재 밥량은 13.7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13.7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페이크가 있죠. 여기 10배입니다. 1이 아니고 10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주는 137g이 수증기량이 되는 거죠. 자, 현재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현재 얼마 들어있다고요? 13.7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공기의 온도는 이제는 요거 상대 습도를 구할 때는 요게 필요해요. 16일 때는 얼마? 최대 22.4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 13.7 즉 16일 때는 22.4를 채울 수 있는 밥통인데 현재 여기에 13.7만큼 들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얼마? 약 61% 정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2학년 공부를 하면서 요걸 먼저 하고 3학년에 똑같다는 거 감만 잡으세요. 그러면 3학년 때 이걸 똑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2학년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2학년은 그래도 한번 했다고 쉬워져요. 아, 그럼 얘네들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되면 너무나 쉬운 건데 2학년 때 했던 거 따로 3학년 했던 게 전혀 이제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니까 밥과 밥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면 아유 그거 뭐 그냥 문제 풀면 바로 풀면 되지 그걸 뭐 계속 밥통으로 왜 그래요? 선생님도 문제 그렇게 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해서 비유를 든 거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잘 정리해서 시험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